오늘은 절기상 소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허. 더위를 참기 힘든 분이 여기도 계셨네요. 부채질을 해도 덥네 이제.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사계절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겨울, 봄, 여름. 너무 덥습니다. 소수가 이 정도면 작은 더위 아니야. 그럼 큰 더위 어떻게 맞으려고 그래요? 피디 양반 갑시다. 갈까요? 시원한데. 시원한 데로 갈까요? 네. 가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시원한 곳. 이 피디님이 참 좋더라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시원한 데 갑니까? 네, 갑니다. 여름 특집입니까?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덥죠? 지명숲에 맞춤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드릴 지명숲의 여름 특집. 절 따라 가십시다. 락앤롤! 기대에 부응해야 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지명을 찾아 부지런히 달려간 곳은 강원 남부의 중심지 원주입니다. 원주 중심부에서도 더 남쪽, 충북 제천으로 가는 길목에 판도면 금대리 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이 마치 아름다운 전원주택단지를 연상케 하는데요. 내 맘대로 여름 특집, 텃밭마저 예쁜 금대리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와, 근데 해가 굉장히 센데 여기 또 저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부지런히 밭일을 하고 있는 주민들, 소설하는 절기가 무색할 정도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예. 김종서 씨. 못 숨겨. 뭐예요 이게? 옥수수인데. 이게 옥수수예요? 네, 옥수수인데 이제. 이게 옥수수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요렇게 커야지 더. 요런 데 보면은 격가지가 나와요. 이런 데 많이. 격가지. 이게 격가지거든. 이거는 이제 옥수수 구실을 못 해요. 영양분만 빨아먹지. 한번 와보세요. 저까지요? 뭘 보자마자 일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또 오셨으면 또 하셔야죠. 지금은 옥수수 알갱이를 맺기 위해 영양 흡수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와 같은 곁가지를 잘 솎아줘야 실한 강원도 옥수수가 열린다고 합니다. 모처럼 구슬땀 좀 흘리나 했더니 곁가지 하나에 부채질 한 번. 더워. 너무 덥습니다. 이 더위는 락커도 미치기만 됩니다. 그럼 금대리를 알아볼까요? 금대리가요. 그 원주 도심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주 천혜의 환경이 있어요. 이 산 좋고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면서요? 많이 오죠. 예전에 살던 분들이 네. 지금은 한 20% 정도밖에 없어요. 아버지, 예전에도 이랬어요? 금대리가? 여기 살려니까 먹을 게 없잖아. 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으로다가 네. 화전 사업을 했어요. 화전 좀. 또 화전? 강원도 왜 다 태워 그렇게 산을? 화전을 일궈서 이제 그걸 허락하니까 그때는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전부 다 그전에는 다 화전을 해가지고 태웠어요.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 심고 콩 심고 파 심고 이래가지고 그거 1년에도 여기서 몇백 가마씩 나왔어요. 치악산과 백운산 사이에 자리한 원주 금대리. 예나 지금이나 산세는 변함이 없는데 그 속에 살던 삶의 이야기는 참 많이도 바뀌었죠.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산기슭 돌밭이 전부였던 그 시절. 여기가 지명이 금대리입니다. 한자로 보니까 쇠금자에다가 집터 대자를 써서 금이 났다는 얘기죠. 이제 큰 부자가 살았었는데 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놨었던가 봐요.
그러다 이제 또 붙었어요? 땅 속에다가. 진짜요? 여기 뭐 있어요? 아, 금세 항아리가 뭐 어디 묻혔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이장님? 아, 제가 그걸 알면 파게요.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있어요. 그거 캘라고. 금대리 마을에 금항아리가 묻혀 있다? 여기엔 신기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죠. 원주의 한 마을에 부잣집 머슴살이를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가던 두 사람. 그런데 이를 어쩔까요? 갑자기 돌림병으로 세상을 등지게 된 아버지. 슬픔에 젖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위해 모든 재산을 털어 아버지의 관을 마련을 했죠. 그렇게 아버지의 관을 지고 산을 헤매던 아들. 마침 좋은 묘토를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 땅을 깊숙이 팠습니다. 그리고는 관을 들어 구덩이 속으로 넣으려던 순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만 관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엎드린 모양으로 거꾸로 묻히게 된 것이지요. 깜짝 놀란 아들이 다시 관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땅을 깊이 파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관이 뒤집힌 상태로 묘를 쓴 아들. 그런데 이를 조용히 지켜보던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시신을 묻었는데 제사를 지내야지요. 허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랫마을에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가 보세요. 스님의 권유로 아랫마을 부잣집 대문을 두드린 아들. 그러자 수척한 모습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처녀는 저 역시 돌림병으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니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시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아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요. 그렇다면 같은 처지인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 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셨던 묘토엔 신묘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천하제일의 명당 자리였으나 시신을 뒤집어 묻어야만 비로소 명당이 되는 터였던 것이었죠. 명당의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부잣집 여인과 결혼한 아들은 이후 더 큰 부자가 돼서 금이 무려 3항아리나 됐고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마을을 금항아리가 묻힌 마을, 금대리라고 부르게 됐지요. 과연 금항아리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믿기 힘든 전설일 뿐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금대리 지명은 전혀 다른 곳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자세히 보면 산속 골짜기에서 시작한 계곡물이 마을 주변을 감고 흐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물가의 마을이란 뜻의 무터가 무쇠터가 됐고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무쇠는 금, 터는 대가 돼 현재 금대리가 된 것이죠. 황금은 몰라도 독특한 철은 있었는데요. 높이가 100척이라는 백척철교입니다. 현재는 철거가 됐지만 1942년에 준공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다리였던 중앙선 철교. 일찍이 중앙선 열차가 지나가며 교통이 원활했던 금대리.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추억도 남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는 여기 기차에 대한 추억이 많으셨을 것 같아. 그렇죠. 뭐 저쪽 그 남쪽 지방으로 갈 때는 꼭 그 기차를 타니까. 누굴 만나러 갔어요? 네? 장비를 정지합니다. 여자친구. 아, 이 남자친구들도 많이 있고 여자친구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 울산에 가서 많이 살아요. 왜요? 그쪽에 이제 그 공업 도시에서 발전이 되니까 거기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그러다 이 사람이 가서 많지. 친구들이 많이 갔지. 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결혼도 뭐 진짜요? 또 손남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나면은 거기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흑백 필름으로 보면 안에서 기타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랬어요. 아, 그렇지. 옛날에 저기 아버지도 그러면 어떻게 좀 인기가 좀 그때? 기타는 내가 못 배웠어요. 아하.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잘 안 돼. 야간 열차를 타지. 야간 열차요? 타면 울산쯤 가면은 5시 반 뭐 이렇게 떨어져. 운치 있다, 야간 열차. 그렇지, 예. 야간 열차에서 뭐 고수덥도 치고 뭐 고수도 옛날에는 네. 재미로 치는 거니까. 그럼 네. 그러고 가고 뭐 영주쯤 가면 이제 출출해 막 네. 술도 먹고 막 이러고 가다 보면 아. 거기 가서 이제 그 가락국수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잠깐 많이 쓰면은 쓰는데 막 가가지고 먹는 거. 막 푸는 뛰어가지고 푸는 거. 기차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 늦장 부리면 타는 거야. 가지고 타는 거지.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 거예요. 막 입석도 막 태우고 그냥 뭐 입석. 지금은 기적 소리가 사라진 철로. 이젠 추억으로 향하는 길이 됐습니다. 국토의 남북을 이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앙선. 그리고 그 길 위에 금대리. 그런데 이곳의 험악한 지형으로 인해 또 하나의 독특한 철길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게 네. 제 또아리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 고가 높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옛날 기차들은 그걸 못 채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아리식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산을 돌아서 올라가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또아리꿀이라 그러거든. 강원도의 지형을 상징했던 과거 중앙선의 명물 또아리꿀. 높은 산악 지형을 오르지 못해 원을 그리며 산을 넘어야 했던 기차 터널인데요. 그 모양이 또아리를 튼 것 같다 해서 또아리꿀이라 이름 붙여졌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의 방향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바위 하나. 저기 저 보이는 저 바위가 네. 곰바위야. 산 꼭대기의 곰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특한 지명들도 있죠. 그럼 마을 이름이 뭐예요? 그 밑에가 곰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곰내미 이랬는데 곰내미. 곰내미. 곰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곰놈이에서 곰놈이. 그래서 곰내미가 된 거예요, 거기가. 곰이 넘어왔다 해서 만들어진 지명 곰내미 마을. 이뿐 말이 아닙니다. 곰내미 마을과 마주보는 곳엔 오래전부터 도사곡이란 골짜기도 있는데요. 돼지가 많아 도새울로도 불렸던 도사곡. 마을 주민들은 한박골 혹은 99골로도 불렀고 이 역시 곰과 관련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계곡이 쫙 연결돼 있어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곰이 넘어왔다는 곰내미 마을 맞은편인데 골짜기가 99가라고 엄청 깊어요. 골이 올라가서 계속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마다 곰이 다 한 마리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곰이 99마리가 넘은 거예요? 네. 곰이 넘나들면서 만들어졌다는 금대리의 다양한 지명들. 과연 이 유래들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맹수인 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다 또는 신성하다는 뜻을 지닌 우리 고대어입니다. 원주 중심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산, 여기서 큰 산은 뭐 당연히 이제 치악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치악산은 원주에서도 예전부터 상당히 중요한 신성시한 산이었기 때문에 원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 고을의 수령들도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던 이제 그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고 신성한 산에 자리했다는 뜻의 곰내미. 그 산은 바로 금대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치악산입니다. 치악산에서 화전을 하고 치악산에 의해서 지명도 만들어지고 아니 무슨 바이더 치악, 어부터 치악, 포더 치악 치악산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치악산이라는 지명도 네. 우리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이 근데 너무 자부심이 너무 세신 거 아닙니까? 뭐 자부심이 아니지.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 유래가 엄청난 다 치악산의 있는 유래가 건데. 여기 조그만 마을에서 비롯됐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악산으로 이어진 금대리 마을길. 그 옛날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전설을 만든 이가 있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꿩과 관련한 치악산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영동 지역에 살던 한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걷다가 발걸음이 당도한 곳은 원주의 적악산. 고요한 산속을 가로질러 가던 그때 숲풀 사이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옹! 선비의 눈에 비친 건 구렁이가 어린 꿩 2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선비는 급히 활을 당겼습니다. 쉿! 선비가 쏜 활에 즉사한 구렁이. 꿩들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은 밤 길을 헤매던 선비는 외딴 집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계십니까? 그러자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나와 선비를 맞이를 했죠. 네, 쉬었다 가시오요. 고된 여정 때문인지 이내 잠이 든 선비. 그런데 얼마 후 몹시 답답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이번엔 네 차례다. 이럴 수가. 한 맺힌 암구렁이가 여인으로 둔갑해 남편의 복수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저 산에서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때 마침 종이 3번 울렸고 암구렁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부랴부랴 종소리가 울린 곳으로 찾아간 선비. 그곳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2마리의 꿩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선비에게 목숨을 바쳐 보온을 한 꿩. 이때부터 원주의 적악산은 꿩 치자를 써서 치악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보은의 전설이 깃든 치악산 상원사입니다. 이 상원사의 범종이 바로 꿩이 머리로 울렸다는 종이죠. 그런데 치악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이보다 더 크고 더 원대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신데요. 야, 우리 저기 반개. 예, 충효사에서 봤죠. 네네. 기억력이 정확합니다. 원주 반계리의 충효사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양한모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아, 이 치악산에 얽힌 얘기가 엄청 광대합니다, 장관. 그래서 해설사를 분이 필요해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신 겁니까? 혹시? 그렇죠. 오늘 치악산은 네. 우리가 보은의 전설이 깃든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에 대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네. 김정수 씨는 꼭 오늘 이 산행을 하셔야 돼요. 아니, 빈 양반 시원한 데 간다며. 시원한 산림욕. 그 무슨 계약 위반이요 이거. 조선시대 김종서 장군은 아마 여기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한자가 다른걸요 저랑. 글쎄 달러도 한글은 같잖아. 결국 이렇게 울을 걸 뭘 고집을 부리셨나요? 영원사에서 시작한 치악산의 역사 기행. 하지만 치악산의 산행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나타난 급경사. 김종서 씨, 괜찮으세요? 아니 너무 가파로. 이게 그래야지 적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쌓은 산성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쌓아놓은 산성을 오지 말라고 하는 데를 왜 가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야, 우리가 이 사실을 대비해서. 아이고. 어느새 무거워진 발걸음. 2발이 3발이 되고
또 4발이 되고 점점 땅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산행 효과. 도전할 것 같아. 도전할 것 같아. 그야말로 악소리 나는 치악산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죠?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성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째 문을 맞이합니다. 성문입니다. 성문. 이곳이 1300년 전 치악산 산성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나 한참을 올라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성벽의 흔적들. 드디어 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치악산 남서쪽 자락에 축조된 2km의 견고한 요새, 영원산성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짓는 성, 읍에 지면 읍성이고 한 도에 지면 도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산성이라는, 우리 원주시는 평지에다 관아 주변에다 짓지 않고 이 산성에다가, 이 치악산에다 성을 짓습니다. 물이 막든 산이 막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내에서는 아마 도성을 이렇게 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원주천이 또 얕거든요. 깊었었다면은 물을 이용한 그런 수성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이 치악산이 오로지 방어 역할을 하는 데는 최고의 하나의 지역이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치악성으로도 불리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영원산성. 삼국사기입니다. 신라 신문왕 5년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그 위치가 원주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북방의 오랑캐 합단적과의 치열한 전투 기록이죠. 고려 충렬왕 17년 원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반란군 무리인 합단적이 방향을 바꿔 고려로 침략하던 때였습니다. 흉폭한 합단적은 물밀듯이 쳐들어왔고 대비가 허술했던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길을 가는 등 고려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내려온 합단적은 이윽고 원주에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원주의 군사와 백성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치악산, 그곳에서도 영원산성이었습니다. 준비됐는가? 가자! 당시 원주의 군사를 이끌이는 원충갑 장군. 원충갑 장군은 선세와 지형을 이용해 전략을 짜고 영원산성 안에 있는 우물을 마셔가며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공격하라 해! 합단적은 10차례나 집요하게 영원산성을 공격했지만 결사항전으로 이를 모두 막아낸 원충갑 장군과 원주의 백성들, 나아가 퇴각하는 적을 쫓아 섬멸하는 등 원충갑 장군은 꺼져가는 고려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렇게 합단적이 물러간 후 그 공로를 높이 산 충렬왕은 원주 백성들에게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92년 또다시 전란에 빠진 한반도, 이번엔 외놈들이 일으킨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원주 목사였던 김제갑은 원충갑 장군같이 영원산성의 지인을 치고 외적을 맞이했죠. 그러나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점 수가 늘어나는 외적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외적의 칼에 맞은 김제갑 목사. 목사 영감, 잠시 몸을 피하시죠. 나 혼자 어찌 살 수가 있겠는가. 결국 끝까지 항전을 하다 목숨을 잃은 김제갑 목사. 이를 본 부인은 자결을 했고 아들 역시 외적의 칼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원주 백성들의 한과 의지가 담긴 치악산 영원산성. 그래서 치악산은
원주 백성들에겐 삶의 터전이자 위급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신성한 산이었던 것이지요. 1872년 원주 지도입니다. 치악산엔 영원산성 외에도 2개의 산성이 더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에는 성이 3군데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원산성, 하나는 금두산성, 하나는 해미산성. 어머니는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주듯이 이 산성은 바로 원주 시민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산성이 되겠습니다. 해발 1288m. 하지만 그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산. 그리고 최근 치악산은 또 한 번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섰는데요. 5년 만에 치악산 둘레길이 완공된 겁니다. 11개 코스 139km의 산책로. 치악산의 넓은 품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흙길이 많아서 좋아요.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아스팔트 닦아놓고 이랬는데 상당히 걷기 좋게 뭐 편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자연 환경도 가능하면 손을 안 대고 그 자체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참 걷기 편했어요. 시대가 달라도 늘 다른 형태로 우리 곁을 지켰던 산. 그래서 치악산은 예나 지금이나 신성한 존재인가 봅니다. 처절하게 그곳을 지켜야만 했던 그 선조들의 그런 절박함 같은 것들이 얘기를 통해서 또 느껴졌고요. 제가 뭐 덥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들의 그 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은 제가 못 가봤지만 제가 진짜 좀 체력 보강을 해서 다음에는 꼭 개인적으로라도 꼭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 시원한 것 맞습니다. 마음만은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금대리 마을에 묻혔다는 금항아리. 혹시 그 황금은 치악산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제 뭐 미션이란 미션인데 좀 실패했기 때문에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계곡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가을 노래죠. 그때는 가을에 갔습니다.